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이승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에 위치한 미사강변 파밀리의 현장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4평형 현장이고요. 준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실이 같은 공간이 맞나 싶을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뭔가 안 바뀐 것 같으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저희가 잘 아는 면선 톤 정리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준신축 아파트, 즉 한 3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샤시의 레일이나 부속 같은 것들이 멀쩡하다 그러면, 그리고 너무 춥지 않다 그러면 샤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샤시 상태가 멀쩡한데 굳이 바꿀 필요 없고 필름 시공하고 주변만 정리를 해줘도 굉장히 이쁘게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번 현장 필름 시공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 새 샤시 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샤시 필름 할 때 꿀팁을 드리자면 목공정 때 샤시 프레임보다 주변 벽체를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마감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현장은 저희가 주변 벽체 석고 작업을 통해서 벽을 샤시보다 살짝 앞으로 뺐습니다. 살짝 앞으로 뺐을 때의 장점은 보이기에 좀 깔끔해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단차가 하나 줄어서 샤시 자체가 좀 깨끗해 보인다는 점이 있고, 요즘에 LX에서 출시한 뷰 프레임 샤시 같이 프레임을 좀 얇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벽을 치기 전에는 샤시 두께가 5에서 7cm 정도 됐을 텐데 지금 벽을 살짝 앞으로 빼면서 눈에 보이는 게 2-3cm 밖에 안 됩니다. 벽체에 석고 작업 하나 함으로써 LG 뷰프레임, 최근에 나오는 아주 고급 샤시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샤시 벽체는 샤시보다 한두 개 앞으로 빼서 마감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에어컨 박스 단내림을 했을 때 코너에 라운드를 주어라.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 에어컨 박스가 내려오고 직선이 보인다면 단내려온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현관에 들어와서 이 박스를 보자마자 내려온 폭이 얼마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거실은 다른 방보다 에어컨 박스가 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방들은 이제 목작업이 추가되기 좀 비용이 타이트해서 라운드를 넣지 못했지만 거실은 라운드를 넣어줬는데 오히려 더 작게 내려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벽에 넣었을 때도 굉장히 큰 효과를 주지만 에어컨 박스에 넣었을 때 정말 큰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까먹지 말고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준신축 아파트의 조명 배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쇼츠로도 설명드리고 이전 신축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명은 4구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1구는 T5 주백색, 2구는 T5 전구색. 근데 전구색은 커튼박스와 같이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구는 소파 위나 아니면 TV 쪽 2인치, 4구는 보트 쪽 2인치 묶으면 좋습니다. 이번 현장 원래 전자식 스위치였는데 전자식 스위치를 일반 융 스위치로 변경을 했고요. 그렇게 4구 구성을 해드렸는데 지금 해가 다 진 저녁인데 그 조명만으로 집이 굉장히 화사하고 이쁘게 보입니다. 우선 신축이나 준신축은 우물 천장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 있고 스프링클러가 있기 때문에 천장 위로 공간이 많은데 건설사에서 보통 이거를 우물 천장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물로 풀면서 조명은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보통 우물의 높이가 10에서 12cm 정도 됐는데 목공으로 날개를 조금 뺀 다음에 T5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T5 두 줄 배치해주면 그 조명만으로도 메인 조명 역할은 충분합니다. 스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 스위치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신축, 준신축은 다 전자식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실 안 쓰시더라고요. 비디오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것저것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스위치에 달려있는 전열 차단, 그러니까 콘센트를 작동하지 않게끔 만드는, 콘센트에 가는 전기를 좀 줄여서 전기세를 좀 낮추는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사용할 때 불편한 요소들이 되는 것 같아서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그럴 때 융 스위치로 바꾸는 거 괜찮습니다. 이번 현장도 융 스위치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 현장은 거실 4구, 주방 4구, 방은 3구로 다 구성을 해드렸는데 그 정도 스위치 개수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이걸 나눠놔야지 내가 조금 더 분위기, 내가 원하는 느낌에 맞춰 켜고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조명은 한 번에 다 켜고 한 번에 다 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구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번 현장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코너들은 다 라운드로 말아줬습니다. 라운드 저희가 정말 잘 쓰는 요소인데, 항상 인테리어 업체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단점을 이쁘게 개선해서 단점이 아니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현장은 이 기둥이 철거가 안 되는 벽이었는데 이 벽을 활용해서 장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거실의 가로폭이 좀 좁은 편이어서 얘를 활용하기보다는 개선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둥, 내력벽이 있다 그러면 꼭 라운드로 풀어서 하나의 오브제처럼 만들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현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이렇게 받아주는 벽이 있어서 원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현관 공간이 좁고 복도가 좀 작게 느껴질 때는 중문은 원슬라이딩 중문을 시공하면서 통유리 넣으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개방감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원슬라이딩 중문의 장점은 삼연동과 다르게 열어놨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원슬라이딩 중문 시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현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신축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와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되는 방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건설사가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꾸며놓는 방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에 IoT 기능이 들어오고 비디오 오픈이나 스위치 같은 데 여러 기능들이 추가된 것 외에는 사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포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공사 들어갈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이 현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영상 한번 참고하신 다음에 인테리어 계획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지금처럼만 꾸며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관이 저희가 항상 소개해드린 다른 현장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부 띄움이 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현관 하부에도 조명을 넣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쉽게도 몇몇 아파트는 현관장 하단으로 수도 계량기가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바닥을 철거하려 했는데 메인 난방관이 지나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하부 띄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 아름다운 요소들을 찾아주면 좋습니다. 현관장을 뜯고 나니까 바로 현관 수도 계량기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고객님께 사진 띄워드리는 코너장을 하나 추천을 드렸습니다. 원슬라이딩 중문 사이즈를 계획하면서 얘를 넣을 수 있게 됐는데 중문 사이즈는 보통 950에서 1000 사이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내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사이즈를 1000 사이즈로 맞추면서 코너에 장 하나 만들어 드렸고 그 위에 저희가 실린더 조명이라고 부르는 스팟을 강조하는 이쁜 조명을 하나 넣어 드렸습니다. 이런 공간이 조금이라도 허락된다면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높이가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를 한번 재봐 드리려 하는데 지금 첫 번째 바닥에서 올라온 첫 번째 단은 630 정도이고요. 두 번째는 바닥에서 900 정도 높이에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선반 사이 간격은 220 정도이니까 여기는 어떤 걸 놓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디퓨저나 이런 사이즈에 맞춰서 띄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관은 전체적으로 지금 톤이 굉장히 잘 맞는데 한 덩어리처럼 만드는 게 가장 넓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색상은 주변 벽과 보통 통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로 딱 좋아하는 문색상이 있다 그러면 그 색상 하시는 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문색만 다르게 가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톤을 통일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필름 시공하고 주변 벽도 같이 필름으로 마감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필름들은 타일과 비슷하게 맞출 경우에 전혀 이질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이나 영상에 담기는 것만으로도 거의 한 덩어리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타일로 마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방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쌉니다.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는 현관 주변의 벽이 석고벽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목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샤시 옆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고나 아니면은 목재를 추가로 덧붙이는 작업은 목수들에게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이 작업하는데 저희 반장님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MDF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필름 작업이 가능해졌고 비용적으로 타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 끝을 비드로 마감할 수는 없어서 전부 다 졸리컷을 해야 될 텐데 졸리컷하고 시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졸리컷이 기역자로 떨어졌을 때 마감을 이쁘게 뽑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타일을 시공을 잘하는 기술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공자가 시공을 했을 때에는 보기 싫을 만큼 안 이쁘게 마감이 될 수도 있어서 목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필름 작업 시공했을 때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타일을 졸리컷을 따게 되면 모서리가 상당히 취약한데 현관은 짐을 들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졸리컷을 시공해 놓지 않는 걸 가급적이면 추천드립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필름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일과 비슷한 필름 고르셔서 시공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욕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시공하는 600에 1200각 타일을 시공했고요. 600에 1200각은 매지 라인이 크게 줄어들어서 청소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항상 추천드리고 있고 타일 사이즈는 절대 줄이지 말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도기 사이즈를 다운그레이드해서 타일에 써라 라는 게 팀브랜드 인테리어의 추천 방향이고요.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거 한번 간단한 해결책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고객님께서도 유리 파티션을 할지 타일 조적 파티션을 할지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 욕실 사이즈가 만약에 2200 이내이다 그러면은 유리 파티션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130을 더 쓸 수 있어서 우리 집 사이즈가 2320 아니면은 2280 정도까지 나온다. 가로폭이 그 사이즈가 나온다면 조적 파티션 가능합니다.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변기 옆 공간은 200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기는 400이 필요하고 변기와 세면대 사이는 조정이 가능한데 보편적으로 한 150 정도, 150, 170 정도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욕실이 좀 좁아서 아니면 조적 파티션을 꼭 하고 싶어서 사이즈를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간격을 조정하셔도 좋습니다. 한 100 정도만 넣어도 앉았을 때 큰 불편은 없어서 여기서 좀 사이즈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면대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한 사이즈는 세면대를 540, 이제 지금 여기 시공된 클린스 제품 아니면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베스트셀러 기준으로 한번 잡아서 사이즈를 계산해 드렸는데 조적을 포기하지 못할 것 같다 할 때는 세면대를 좀 줄이는 방향이 좋습니다. 제가 540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클린스로 한다 그러면 2200이 나와도 조적 파티션이 가능합니다. 내 세면대가 540 정도 되는 게 들어간다 하면은 2200일 때는 조적 파티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5에서 10cm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변수가 될 만한 사이즈예요. 우리 집에 조적 파티션을 꼭 넣고 싶다 할 때는 여기를 좀 내가 이만큼 줄어도 쓸 수 있겠구나 한번 가늠해 보시고 일단 계산하시면 좋은데 그 옆으로 130 정도, 130에서 140 정도 되는 조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샤워 공간이 한 800 정도는 나와야지 샤워할 때 벽에 부딪히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끔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랑 그리고 변기 옆에 공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공간들 사이즈 제외하고 나머지를 변수로 두면서 계산을 했을 때 2200 아니면은 2320 정도가 조적 파티션이 가능한지 아닌지 기준이니까 변수들을 조정하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욕실을 좀 그래도 넓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유리 파티션을 시공해 드렸는데 유리 파티션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듯이 프레임이 없는 게 정말 이쁩니다. 지금 유리 자체가 벽 속에 쏙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유리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 파티션이야 이런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더 이뻐 보이는데 프레임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파티션이 있는 게 정말 확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공 비용이 더 들더라도 프레임은 심는 방식 추천드립니다. 욕실은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누가 우리 집에 오더라도 호텔 갔다 너네 집 욕실 정말 이쁘다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거실 욕실에 이어서 안방 욕실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호불호가 갈릴 만한 타일 톤이 시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어둡다 생각할 거고 영상을 봤을 때 누군가는 고급스럽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어두운 톤 타일을 시공하고 싶으실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욕실이 좁아 보이지 않나요?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항상 답변 드리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좁아 보이는 느낌보다는 고급스럽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타일 샘플을 딱 봤을 때 어두운 톤 타일이 이쁘다 싶으시면 걱정하지 말고 선택하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어두운 톤 타일 고민하다 시공하신 분들은 집들이를 했을 때 제일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톤 타일을 시공하시고 싶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타일 모양만 보고 색상만 보고 한 장만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선택하라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샤워 공간이 이렇게 각이 져서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이 앞에 젠다이가 없기 때문에 샴푸나 바디 샤워 같은 욕실 용품들을 올려놓을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때 다른 소재의 선반을 시공하기보다 타일로 같이 마감해주면 한 덩어리처럼 보여서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이번 현장은 주방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있었고 공사 기간 관련된 이슈들도 있어서 주방은 원래 구조 비슷하게 가면서 바깥쪽에 장을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스몰펑대 주방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가전의 위치입니다. 지금 식세기도 넣어야 되고 우리가 쓰는 가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가전을 어디다 놔야 될지 가장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개수대 밑에는 수납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식세기 자리가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하부장은 지금 이쪽 서랍 그리고 왼쪽 서랍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같이 배치하려고 하면은 상판 위로 올라가야 돼서 이사 들어온 후에는 이쁘지 않은 주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솥,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같은 친구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 친구들 모두 다 바깥으로 뺐습니다. 이쪽에 원래 평면으로 된 팬트리 같은 장을 계획을 하셨다가 이제 저희가 가전이 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가전을 배치할 수 있는 장을 추천드렸는데 주방에서 이용하는 가전들을 하루에 여러 번씩 이용하는 건 전자레인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전자레인지 제외 나머지들은 발코니로 가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전을 계획하실 때는 발코니 공간, 확장되지 않은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몰아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주방을 훨씬 더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은 가장 기본값으로 시공했습니다. 맥주 SQSR 780이라는 모델의 싱크볼이 들어가는데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물이 잘 안 튀는 모델이라 사용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모형으로 이쁘게 배치해놨고요. 식세기 공간 하나 만들어 드렸고 인덕션 하던 서랍은 3단 그리고 2단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저희가 2단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2단과 3단은 장단점이 각자 다릅니다. 우선 2단의 장점은 선이 하나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선이 하나 더 지나간다면
선 하나 늘어나는 만큼 주방이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줄어들 텐데, 장점은 밖에서 편하게 서랍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2단으로 했을 때는 선이 하나 줄어서 주방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만, 안에 있는 속서랍을 쓰고 싶을 때는 겉서랍을 열고 속서랍을 열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저함을 좀 자주 쓰겠다, 아니면 이걸 좀 여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 싶으시면은 3단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주방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 서랍의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싶으실 경우에는 2단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망장 하나 배치해 드렸고요. 상부장은 항상 저희가 진행하듯이 상단 서라운딩 없이 좌우는 깔끔하게 EP 작은 것 하나씩 넣어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후드는 히든 후드 시공해 드렸고, 히든 후드는 인덕션 센터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좌측에 작은 장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현장인데요. 팀브랜드는 모든 고객님들과 정말 사이가 좋지만 신혼부부인 고객님들과 공사를 진행했을 때 정말 재미있고 좀 유쾌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이제 김 실장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설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집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어떤 집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나 욕망이 어떤 건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추천을 좀 잘 드리고 시공 결과도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 고객님들은 정말 고민하지 말고 팀브랜드에게 인테리어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년에서 한 10년 사이 정도 되는 주인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공사하면 이쁘게 나올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은 댓글,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